혹시 위대한 디자인 대표님 아니세요? 네, 맞습니다. 최 대표입니다. 신축에 입주할 예정이신 분들은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위대한 디자인 최 대표입니다. 오늘은 신축 아파트 인테리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저희를 도와주실 엘렌 실장님 모셔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엘렌 실장입니다. 오늘 신축 인테리어 할 건데 신축 인테리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새 집에 인테리어를 왜 하는 거예요? 이미 깔끔하고 다 새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오늘 영상이 끝날 때쯤에는 분명히 신축 인테리어에 대한 다른 생각을 하시고 계실 겁니다. 그럼 제 생각을 한번 바꿔주시죠, 최 대표님. 네. 우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아파트 단지 외관 다 똑같잖아요. 그리고 이제 현관도 똑같고 안에 엘리베이터도 똑같습니다. 심지어 문을 열고 들어가기 전까지의 모든 공간은 다 똑같아요. 근데 우리 집만큼은 나의 취향이 들어간 특별한 공간이면 어떨 것 같으세요? 좋죠. 좋은데 이제 집을 매매할 때도 큰 비용이 들어갔으니까 신축을 들어가면서 인테리어 하는 게 살짝 부담처럼 느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물론 그렇게 부담은 되시겠지만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들어왔을 때 따뜻하고 아늑하게 맞이해주는 집이 있다면은 그런 가치를 몸으로 매일 느낄 수 있는 프라이빗한 나만의 공간은 비용 이상의 만족감을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위대한 디자인의 신축 아파트 인테리어 문의가 많은가요? 점점 그 주거 환경에 대한 기준이 높아지면서 저희 위대한 디자인에도 신축 아파트 입주하시기 전에 저희한테 인테리어 문의를 많이 주세요. 실제로 문의가 많군요. 그러면 그분들이 신축 아파트 인테리어 해주세요 라고 최 대표님을 찾아올 때는 어떤 걸 원하셔가지고 이렇게 인테리어 업체에 찾아오게 되는 걸까요? 만약에 엘렌 실장님이 이제 신축 들어가기 전에 인테리어를 하시기로 결심하셨어요. 어떤 고민을 하실 것 같으세요? 우선은 새 거니까 좀 살릴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살리면서 좀 경제적으로 할 수 있을까 하는 것. 그리고 우선은 구조적인 게 가장 크니까 구조를 변경을 신축 아파트도 할 수 있을까? 사실 다 새 거잖아요. 이런 마감재라든지 뭐 필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해서 살릴 건 좀 살리면서 효율적으로 경제적으로 인테리어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은 마이너스 옵션이다 그런 게 많잖아요. 그러면은 건설사에서 내가 선택해야 되는 옵션은 어느 정도까지일까? 이런 고민이 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디자인이 이런 고민을 해결해 드릴 방법 몇 가지를 들고 왔습니다.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은 입주 전 인테리어 계획을 세우실 때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이미 매매하는데 저희 고객님들이 돈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이고 대표님만 갖고 있는 그 신축 인테리어의 꿀팁들을 많이 방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구축 아파트 인테리어 확장이 안 되어 있는 경우도 많은데 최근 신축은 확장 웬만하면 다 되어 있고 샤시도 바꿀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최근 지어진 신축 아파트들은 공용부가 크게 나오기도 했고 내력벽 구조도 좀 최소화됐기 때문에 구조 변경이 좀 비교적 쉽습니다. 새 집을 더 멋지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법과 꼭 고려해야 될 위대한 디자인만의 팁 순서대로 알려드릴게요. 고고! 고고고! 첫 번째로는 집 전체적인 구조를 계획하셔야 합니다. 우리 집의 인원과 공간의 사용 빈도, 행동, 습관, 나이, 가족들의 동선 등을 모두 잘 고려하셔서 공용부를 넓게 쓸지, 방을 뭐 더 쪼갤지 이런 것들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새 아파트니까 그런 구조들을 제 맘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거실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거실과 주방을 넓게 하고 방을 좁게 하고 싶은데 이런 것들을 제 마음대로 좀 만들 수 있을까요? 네, 그거를 계획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리소가 만들어지셨다면은 그 해당 세대 단위 세대 평면도를 요청을 해보세요. 이제 막 입주 기간이 된 신축이라면은 관리소가 아직 들어오기 전일 거예요. 그럼 이제 분양관리소 가셔서 단위 세대 평면도를 요청하시면은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곳에서 철거 가능한 가벽을 확인하는 게 먼저 인데요. 간단히 도면 표기를 이제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이렇게 안쪽으로 아무 표시도 안 되어 있고 굵은 선으로 표시된 벽체는 내력벽입니다. 철거가 불가능해요. 철거가 가능한 벽체는 이렇게 내부에 경량 스터드가 표시되어 있거나 내력벽과 끊겨서 얇게 표현된 벽체가 있다면 철거가 가능한 벽체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빗금으로 표시된 벽체는 조적 벽체예요. 철거는 가능한데
욕실이나 공조시설을 위한 피트 벽체일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 그럼 건설사에서 만든 내력벽은 유지를 하되 철거할 수 있는 벽 중에서 제가 원하는, 고객님들이 원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철거를 진행을 하긴 해야 된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철거가 용이한 벽들은 없애고 내가 원하는 공간을 필요한 만큼 구성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건축 도면을 구하시기가 힘들다라고 하시면은 입주할 세대 홈페이지랑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 보시면 간단하게 표시된 도면이 있는데 벽체 굵기가 다른 벽체보다 좀 얇다면은 철거가 가능한 벽일 확률이 높습니다. 확실한 거는 건축 도면이나 실제로 현장에서 확인하는 방법이니 이 부분은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구조 변경에서 드릴 첫 번째 팁은 구조를 잘 계획하게 되면 기존 벽체가 주방까지 구성되어서 비교적 작았던 형태의 주방을 더 넓혀 대면형 아일랜드가 들어갈 수 있는 넓은 주방으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세탁실도 애매하게 자리 잡아서 주방을 키우고 싶다면 안쪽으로 더 들이미셔도 좋습니다. 기존 장들이 주방을 잡아먹고 있다면 과감하게 없애고 이 부분을 다시 더 넓은 아일랜드로 구성을 해보세요. 이렇게 거실과 주방이 메인이 공용부가 넓고 좋아진다면 가족들이 모일 공간이 많아지니까 대화도 많아지고 더 화목한 가족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은 방에서 그 비용을 조금 절약할 수 있겠네요. 네, 이제 공용부의 구조 변경을 통해서 투자를 하셨다면은 각 방들은 개인 공간이 되고 좀 휴식의 목적을 위한 공간이 되기 때문에 비용을 최대한 많이 쓰지 않고 보존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설사에서 선택하실 수 있는 옵션은요, 발코니 확장이나 시스템 에어컨을 웬만하면 옵션 끼워넣기 같은 이상한 뭐 이런 건설사의 장면이 없다면 건설사에서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그런 것도 하나의 비용 절감 부분이 될 수 있겠네요. 비용은 근데 업체마다 다 다를 거니까 논외로 하고 건축 공법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건축 공법상 다 완성된 상태에서 뜯고 다시 하는 것보다 아예 한 번에 시공하는 것이 단열 시공이나 바닥 미장 등 한 번에 진행되는 것이 더 좋은 공정들이에요. 네, 하자 방지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설비 배관들도 기존 천정에 들어가는 것들을 다 고려해서 계획적으로 깔끔하게 시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건설사에서 시공하도록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좋은 꿀팁인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좀 더 구체적으로 신축 아파트 인테리어를 진행할 때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좀 그대로 좀 살려둬도 괜찮은 부분,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조금만 효과를 줘도 좀 더 극대화시켜서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 대표님만의 꿀팁을 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좀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고고고! 사전 점검일에 미리 보실 수도 있고 그 전에 집에서 확인하시고 싶으시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입주 예정의 아파트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이제 그곳에 이 모델하우스라는 프로그램 같은 걸 홈페이지에 넣어놨을 텐데요. 그래서 답변 VR로 확인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요즘에 이제 신발장, 팬트리장 같은 가구류나 좀 마감재 색상도 트렌드를 반영해서 오늘은 좀 괜찮게 나온 것들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전체적인 분위기와 잘 조화가 된다면은 유지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에 나랑 너무 취향이 안 맞아 이러면은 취향에 따라서 원하는 색상으로 필름 시공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건설사에서 만들어준 그대로 가구 같은 게 들어가고 내가 원하는 취향으로 필름만 바꾼다는 거죠. 네. 어차피 새 거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가구를 새로 짜실 거라면은 필름 색상이랑 좀 가구 색상이랑 이색이 날 수도 있어요. 아무리 비슷한 색상으로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참고하시고 전체 교체를 하시던가 그냥 전체 필름을 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색이나 우드톤이 너무 싫으시다면 뭐 화이트, 베이지 톤으로 가성비 있게 변경하실 수도 있고요. 제일 크게 비용을 아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화장실 교체는 남겨놓으라입니다. 근데 보통 인테리어를 한다 그러면 호텔식 화장실, 매립수전 이런 걸 좀 상상을 하잖아요. 네. 근데 화장실은 빼고 진행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사실 이제 독일이 타일 다 새 거잖아요. 물론 뭐 매립수전, 대형 타일, 조정 욕조 다 호텔 같은 화장실 원하시겠죠. 하지만 이제 가장 비용을 좀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아끼시고 제가 욕실장 아래 간접 조명 같은 걸 시공을 하셔서 무드업만 시키신다면 좀 비용 절감에 큰 효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자인 외적으로 아파트 신축 후 한 3년까지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콘크리트에 수축 팽창이 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에 따라서 콘크리트 면에 붙어있던 타일이 떨어지는 현상도 발생을 해요. 그 위에다가 타일 적방 시공을 하던가 아니면 그걸 철거하고 다시 붙이셨든 또 타일이 탈락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하자 방지를 위해서라도 화장실 공사는 아껴두셔도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대신에 이제 기존 바닥이 마루라면은 교체를 고려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마루를 이제 다른 마감재랑 잘 어울리는 색깔로 변경하는 건 디자인적으로도 좋지만 공사를 하다 보면 아무리 저희가 보양을 잘 해놓더라도 이제 뭐 공사 장비라던가 사람이 움직이면서 흠집이나 오염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체를 진행을 해드리긴 하지만 보통 건설사에서 시공하는 마루는 뭐 수급이 힘들 때도 있거든요. 왜냐면은 건설사에서 그 단지를 위해서 특별하게 발주된 경우도 많고 또 이제 로트 번호가 생산 일자가 달라서 이색이 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뭐 이런 거라도 고려하셔서 마루는 교체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보통 이제 인테리어 하면서 마루를 교체한다 하면은 원목 마루 정도는 또 해줘야 인테리어 했다 하잖아요. 근데 이게 마루 자체가 교체를 하게 되면 평수당 가격으로 다 깔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비용도 조금 걱정이 돼요. 원목마루는 사실 비싸잖아요. 요즘에는 원목마루 같은 질감이나 광폭의 광마루도 좋은 게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뭐 이런 걸로 고려하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신축 인테리어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은 인테리어의 꽃 조명입니다. 조명 웬만하면은 좀 교체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강력하게. 신축 아파트도 점점 트렌디해지지만 그 공용부에 있는 그 주광색 직부등은 아직 바뀌지 않더라고요. 꼭 근데 가운데 직부등이 있을 필요는 없으니까 주요 활동 범위인 소파 주변이나 동선 쪽에 주백색 혹은 전구색의 다운라이트를 계획하시고 전체 뭐 조도를 위해서 대칭형으로 계획하시던가 이렇게 해주시면 훨씬 더 분위기를 좀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조명은 인테리어의 꽃인 것 같아요. 시간이나 비용적인 부분 좀 안 따라준다고 하시는 분들도 조명 꼭 교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조명 교체할 때도 최 대표님만의 꿀팁이 또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공유를 해주실 수 있나요? 뭐 아늑한 집을 원하신다면은 2인치나 3인치 다운라이트를 설치를 하시되 최소화하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활동이 필요한 범위만 설치를 하시고 스탠드 조명이나 커튼박스의 간접 조명을 이용을 하셔서 부족한 조도나 좀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도 우리 집을 좀 무드 있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팁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실에 우물 천정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미니멀함을 원하신다면은 이제 목공 작업을 통해서 천장을 평탄화 해주시고 뭐 개방감을 원하신다면 우물 천정을 유지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어떠세요? 이제 신축 인테리어를 계획을 하실 때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진행하면 좋겠다라는 감이 좀 오신가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는 신축 인테리어를 꼭 해야 하나? 어차피 다 새 건데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대표님하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신축 아파트에 들어가면서 인테리어를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경제적으로 내가 살고 싶은 집을 만들 수 있는 기회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 정도 계획을 본인이 잡고 이제 인테리어 업체와 미팅을 하신다면은 가성비 있게 효율적으로 그리고 이제 전문가 의견과 제안으로 더 디벨롭된 멋진 나만의 인테리어를 가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산이 넉넉하지 못하시다고 나만의 공간, 나의 취향이 들어간 보금자리 포기하지 마시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 가성비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는 구축 인테리어를 소개를 해주셨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신축 아파트 인테리어를 소개를 해주시니까 사실 저처럼 좀 젊은 층들이 더 가까운 이야기잖아요. 처음 분양을 받아서 아파트를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굉장히 오늘 집중하고 귀담아 들었던 영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번엔 어떤 또 꿀팁을 가져다 주실 건가요? 다음번에는 한번 저희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 인테리어 계획하실 때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희가 그거를 좀 살펴보고 궁금하신 점 취합을 해서 좋은 꿀팁으로 한가득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신축 인테리어 아파트 꿀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